287쪽 보세요. 2번에 보면 점유취득수가 나오죠. 조문을 보면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해야 한다는 게 나와 있고, 그러면 구체적인 이제 요건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그 뼈대를 좀 보면 누가 하느냐? 주체. 점유취득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이 하는 거겠죠. 사람이 해요. 이때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취득수의 주체가 됩니다. 이런 국가나 지자체 이런 공법인도 취득수 할 수 있고요. 하나 이제 유의하실 점은 두 번째로 비법인 단체가 있어요. 비법인 단체.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종중, 교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취득수요를 할 수 있느냐? 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법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얘들도 취득수 주체를 할 수 있냐고 물으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올 텐데, 그러니까 비법인 단체라는 건 뭐냐면 단체적인 조직은 갖춰져 있어요. 뭐 대표도 있고 조직도 있는데, 근데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법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설립 등기해야 되잖아요. 비법인 사단 이런 것들은 단체적인 외형은 갖췄지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걸 말해요. 종중의 대표도 있고 조직은 갖춰져 있지만 종중을 법인 설립 등기하는 경우는 없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비법인 단체고 취득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점유취득수요는 권리 능력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에 틀려요. 비법인 단체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상. 대상은 뭐 동산, 부동산 다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주로 수험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자기 물건, 자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수요가 되는지 문제. 두 번째는 한 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수요가 되는지 문제. 세 번째는 국유재산. 네 번째는 이제 공유지분. 주로 제 시험은 앞에 세 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취득수요를 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건데 자기 것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수요를 주장해서 자기 물건에 대한 수요 취득이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넘겨줬는데 이 매매 계약이 나중에 해제가 됐어요.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되면 등기해야 소유권이 복귀해요? 당연 복귀해요. 당연.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그래서 갑이 해제하고 부동산도 돌려받았는데 등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등기는 을 앞으로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로 시간이 계속 지나버리면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자기 건데도 자기 거라고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때 얘는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점유했으니까 등기 내놔라고 취득수요를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고요. 자, 이건 우리 점유의 형태할 때 봤는데 한 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수요가 인정돼야 안 돼? 된다라고 했죠. 아까 경계선을 차고 해서 남의 땅의 일부를 점유하면 그건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 기억나시죠?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갑이 이렇게 됐을 때 갑이 요만큼까지 점유했다면 이건 자주예요. 그러면 이 갑은 을의 땅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수요를 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는 등기할 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분필해서 이전 등기 받아가는데 일부에 대한 취득수요가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크게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어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예전에 이제 뭐 일반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럼 차이점은 행정재산은 현재 공용에 쓰이고 있는 게 행정재산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소유자는 국이에요. 나라인데 일반인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일반재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현재 공용에 쓰이고 있는 행정재산은 취득수요가 인정될까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인정 안 되고. 근데 일반재산은 취득수요가 인정돼요. 그럼 결론은 점유할 때는 일반재산이었는데 등기하려고 봤더니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 취득수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행정재산인데 이 행정재산에
용도가 폐지되었다. 그럼 이거 뭐랑 같아지죠? 일반 재산이랑 같아지죠. 용도가 폐지되면 이때는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용도 폐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문에 행정재산이 공용에 쓰이지 않게 되었다면 바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공용에 쓰이지 않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용도, 공용 폐지가 있어야만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 다 끝났고요. 공유지분 우리가 공유편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이 지분이라는 것도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는데 을이 이 땅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이제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완성되면 이제 효력의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고 했냐면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취득시효를 완성했는데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냐면 갑. 그럼 첫 번째로 등기 전이에요. 등기 전. 등기하기 전이면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고요. 근데 을에게 뭐가 생긴다 그랬죠? 등기 청구이 생기는데 우리가 아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점유할 권리 있는 자. 그러면 이 을은 등기 안 했을 때 소유권은 없지만 뭐가 인정이 되냐면 점유할 권리가 발생이 돼요. 그럼 점유할 권리가 발생이 된다면 이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또 지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우리 미등기 매수인할 때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등기 안 하면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할 권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언제 소유자가 되냐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유권 취득의 모습, 우리가 앞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이 있었죠. 그러면 이 을이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는데 이게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뭐로 보냐면 원시 취득으로 봐요. 그러니까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를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을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야. 원시취득. 그러면 원시취득,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면 어떤 등기하는 게 보통이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게 보통인데 이 경우에는 등기가 있으니까 등기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실무상으로 나오고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네. 등기가 없으면 무슨 등기 하겠어요? 보존 등기 하겠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하면 원래는 보존 등기인데 이건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원시 취득이면 최초로 취득하는 것이니까 예전에 달려있던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그대로 승계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죠.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이제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 어떤 전세권 같은 거, 뭐 지상권 이런 게 달려 있었다. 그럼 얘가 시효 취득을 해서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고요. 이 전세권은 그대로 떠안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승계 취득이 아니라 뭐기 때문이냐면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문제인데요. 우리 법조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등기 시부터가 아니라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001년에 등기했어요. 이제 소유자가 됐죠. 그럼 소유자가 되는 건 일단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였던 것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유자였던 것으로 다루게 돼요. 그럼 만약에 요 을이요 90년까지는 을이 점유하다가 이거를 병한테 임대차에서
나머지 10년은 병이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일단 을은 점유취득쇼를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뭐 했으니까? 그렇죠.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는데 10년은 직접 점유했고 나머지 10년은 간접 점유했죠.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몇 년 점유했냐면 20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얘한테 차임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차임은 갑의 것이에요? 을 거예요? 을 거예요. 얘는 언제부터 소유자였으니까? 80년부터 소유자였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효과예요. 일단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제 교재를 통해 볼 거고, 일단 주체가 누군지, 문제가 되는 대상이 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완성이 되면 그 효과가 어떤지, 그걸 지금 본 거고요. 교재 한번 볼게요. 287쪽이에요. 주체가 먼저 나오죠. 맨 밑에. 첫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 자체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유의할 점 이렇게 나오죠. 거긴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유의할 점은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상인데 동그라미 1, 2, 3번에 각각 별표해 두세요. 1, 2, 3번에. 제목을 볼게요. 1번은 자기 소유 부동산 인정합니다. 2번 토지 일부에도 인정한다라고 했고요. 3번에 국유재산 나오죠. 국유의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할 수 있으나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어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파란 글씨 볼게요. 판례박스에.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재산이 한다. 그러니까 점유 기간은 동안 20년 동안은 일반 재산이어야만 한다는 거고요.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 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일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용에 쓰이지 않는 것만으로 일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 폐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공유 지분 나오죠. 공유 지분은 인정된다. 그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평원 공연한 자주 점유. 그게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점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리는 다 보신 거예요. 니은에 자주 점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것은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따라요. 객관적으로 봐요.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2번에 오면 20년간 점유가 계속돼야 되는데 기억의 둘째 줄에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상관없다. 점유하면 항상 간접 점유가 포함되고요. 니은의 셋째 줄에 줄 거두세요. 니은 셋째 줄에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된 때를 기산점으로 해야 하고 그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효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기산점은 이미 선택할 수 없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점유 개시시. 근데 예외가 디귿입니다. 디귿 줄 거두세요. 다만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이거 좀 이따 볼 거니까 일단 줄만 좀 거두세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요건이 나오죠.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는 사례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 사례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A라는 사람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A가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합니다. 근데 얘가 완성했다고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완성하면 등기 청구권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의 효력은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채권, 아니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채권적이라면 아무한테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상대방에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효를 완성한 A의 상대방이 누구냐? 얘 상대방은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에 완성했을 때, 요게 이제 2000년이야. 2000년에 완성했을 때 여기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야. 근데 조심하실 점은 완성 당시 소유자여야 되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 95년에 등기를 넘겼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을한테 청구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을의 등기가 무효였다. 무효 등기라면 을에게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을은 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을이 병한테 98년에 등기를 넘겼어요. 그럼 A의 상대방은 누구야? 병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만료되기 전에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됩니다.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성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얘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봤어요? 취득 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2000년에 완성을 했는데 등기가 을에게 2001년에 넘어갔어요. 2001년에. 자, 그럼 상대방은 누굴까요?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2000년의 소유자 갑에게 등기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안 받아오고 있는 동안에 등기가 을에게 넘어간 거야. 그러면 A의 상대방은 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을에게는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올 때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를 완성한 자가 누구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그 상대방이 언제 등기한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완성하기 전에 등기가 됐다면 받아올 수 있고요. 완성 후에 받은 사람이면 자기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99년에 갑과 을이 99년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등기가 2001년에 넘어갔어요. 완성은 2000년에 됐고. 그러면 A는 을에게 등기 받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완성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했을 때 완성 후에 등기가 넘어가면 등기 받아올 수 있느냐? 받아올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등기가 넘어가게 된 원인이 언제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뭘 봐야 돼요? 등기가 언제 넘어갔냐를 봐야 한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매매를 했다면 얘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해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 그런데 얘가 소유자가 되어서 A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요. A가 갑에게 갖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등기가 넘어왔는데 만약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어서 소유권이 갑에게로 복귀되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A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 이중양도의 법리와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이 을이 돈 내고 샀으면 권리자에게 샀으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하는데 만약에 을이 이걸 사면서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안 것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을 했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 나한테 팔아라. 자, 적극 가담하면 뭐가 나오죠? 103조. 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가 돼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 이중매매할 때 봤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넘겼다. 누가 소유자가 돼요? 병. 저 등기한 병이죠. 선일 때만 취득해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이요. 자유경쟁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근데 얘가 뭘 하면? 적극 가담했다면 사회질서 위반이야. 그러면 가담했다면 이건 무효가 되니까 을은 병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죠? 직접 말소예요? 갑을 대위해야 돼요? 갑을 대위. 똑같아요. 얘가 원래 선악불문 취득인데 적극 가담했다면 사회질서 위반이 돼요. 그러면 이제 A가 을의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겠죠? 직접 말소예요? 갑을 대위해야 돼요? 왜 대위해야 돼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자기 상대방이 누구라 그랬어요? 갑이니까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을이 적극 가담했다는 말만 없으면 소유권은 을이 취득하게 되죠. 자, 우리 판례가
취득쇼가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인이 바뀌면 대항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이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이 되면 이때부터 또 몇 년만 더 지나면 되는 거예요. 20년만 또 지나면 또 취득쇼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얘를 1차 취득쇼다라고 부르고요. 얘를 2차 취득쇼다라고 불러요. 근데 한 가지 우리 판례가 변경된 게 2차 취득쇼 기간 중에 예를 들어 17년이 되는 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20년이 완성되면 2차 취득쇼 완성되면 A는 병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2차 취득쇼 기간 중에 명인이 바뀐 거야.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판례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차 취득쇼든 2차 취득쇼든 언제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완성되기 전에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2차라 하더라도 완성 중에 기간 중에 바뀌는 것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억해 두실 점은 완성 후에 명의자가 바뀌면 등기 못 받아오는데 그때를 뭘로 인정해 준다고요? 새로운 기산. 그러니까 원래는 기산점이 언제가 되는 게 원칙이냐면 개시시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아까 우리 기산점 얘기할 때 기산점은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있는데 갑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2000년에 완성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2001년에 등기를 넘겼다. 자, 2001년에 등기를 넘겼다면 A는 을에게 등기 청구해서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A가 2000년에 완성했는데 등기가 2001년에 넘어가면 등기 달라고 할 수 없죠. 완성 후에 바뀐 거니까. 근데 만약에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A가 2년 더 기다려요. 2002년으로. 그리고 기산점을 역산해서 82년으로 잡아요. 그럼 언제 완성이 되는 거야? 2000년에 완성이죠. 그러면 얘는 완성 후에 받은 거에 전에 받은 게 돼요. 전에. 그럼 등기를 받아올 수가 있겠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기산점은 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고 점유 개시시를 기산점으로 잡으라는 거야.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계속 돼 있고요. A가 80년부터 2019년이죠, 이제 2019년까지 계속 점유했대요. 그럼 등기 명인의 변화가 없으면 반드시 80년을 기산점으로 해야 돼요. 20년만 완성하면 돼요. 20년만. 이렇게 등기 명인의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원칙은 점유 개시시가 기산점이지 임의 선택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 된다고요? 명인의 변경이 없는. 그래서 아까 그 289쪽에 그 니은에요. 289쪽 니은에 끝에서 둘째 줄에 마지막에 시효의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효의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없다. 임의 선택이 안 돼요. 근데 디귿에 보면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기간의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명인이 동일이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좀 비교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001년 현재는 A가 을에게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완성 후에 바뀐 거니까. 그러면 A가 갑을 상대로 아니 왜 등기를 나 안 주고 을에게 팔았느냐 물어내라 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는 우리 첫 시간에 뭘 봤냐면 민법 제일 첫 시간에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위법 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하고 뭐였어요?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가 있었죠. 그러면 A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건 채무 불이행이냐 불법 행위냐가 문제인데 뭐라 그랬어요, 이건? 차이점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있어야 되고요. 계약 관계가 없으면 불법 행위라고 했죠. 그러면 A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갖는 것은 얘랑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법률이 정한 거예요?
법률이죠.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행이라는 말 쓰면 무조건 틀려요. 이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불법행위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고요.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오냐면 A가 점유 취득수요를 완성하면 갑과 계약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요. 계약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건 불법행위고. 그럼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부동산을 내가 팔았어요. 내가 팔았는데 좀 있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그거 왜 팔았냐고 나한테 물어내라 그럽니다. 손해배상 해줘야 안 해줘요? 당연히 안 해줘. 내 거 내가 팔았는데 얘한테 손해배상을 왜 해줘요? 원칙은 해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A가 갑에게 완성했으니까 등기 달라고 청구를 했더니 얘 주기 싫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건 바꿔서 말하면 취득수요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은 갑이 이걸 처분할 때 수요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다고 볼까요? 모르고 팔았다고 볼까요? 모르고 팔았다고 봐요. 만약에 이렇게 점유하는 애가 있었다면 얘가 이걸 저지했을 테니까 완성 사실을 모르고 판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취득수요 완성 사실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버렸다면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 얘기고. 그래서 이것도 사례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란 말 나오면 꼭 뭘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완성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맨날 그렇게 내다가 다른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출제한 적이 있냐면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처분하자 A는 즉시 완성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해줘야 안 해줘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자 A가 그 즉시 완성 사실을 알렸대요. 그러면 언제 알린 거예요? 처분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모르고 팔았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 얘기고. 자, 두 번째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A가 취득수요가 완성돼서 등기를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등기를 받아오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 부동산이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됩니다. 자, 이게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되면 이제 A는 등기를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용돼 버렸으니까. 근데 수용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갑에게,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죠. 그러면 이 A가 야, 수용됐는데 땅은 이제 못 받아오게 되었으니 그 땅 대신에 발생한 보상금이라도 다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상청구라고 불러요. 대상청구. 대상청구권의 행사가 되느냐. 자, 이것도요. 우리 판례가 얘기하기를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얘가 등기 청구를 수용된 후에 했어도 될까요? 수용 전에 했어야 될까요? 수용 전에.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건 불능의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가 불능 전에 등기를 청구했다면 그때는 대상 청구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게 언제라고? 불능 전에 했어야 돼요. 그럼 얘가 주장하는 대상 청구권의 행사는요. 이 보상금 수령권자가 나다, 자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금 청구권을 양도하라는 거예요? 양도하는. 보상금의 수령권자는 토지 소유자인 거예요. 얘가 수령권자는 아닌 거고 수령권자는 넌데 그 수령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령권자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구별되셨어요? 근데 대상 청구는 가끔, 아주 가끔 나오고 시험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손해배상이에요. 그럼 손해배상 나오면 뭘 확인하시라고요?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교재 한번 볼게요. 290쪽입니다. 290쪽에 등기 청구권의 성질인데 일단 셋째 줄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별표 해주세요. 따라서 취득수요 완성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를 청구한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줄에 채권적 청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채권적이니까 상대방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은 누구냐면 완성 당시의 소유자예요. 그럼 B번은 우리가 등기 청구할 때 봤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별표 2개 주세요. 니은에 별표 2개.
자, 내용에 보면 취득시효 기간 만료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동그라미 전에. 만료 전이면 마지막에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다고요? 완성 전에. 근데 오른쪽에 디귿을 보면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이번에는 언제 바뀌었냐면 취득시효 완성 후에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완성 후에. 그럼 마지막에 둘째 줄에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제3자의 이전 등기 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원인이 99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2001년에 등기가 됐다. 원인은 완성 전이라 하더라도 등기가 후에 되었다면 받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도 그 얘기 나오죠. 그림에 보면 2000년에 점유가 완성됐는데 등기가 언제 넘어갔어요? 2001년이에요. 그럼 A는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그런데 A번에 줄거두세요. A번. 등기 명인이 변경된 2001년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새로이 2차 점유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변경 판례다. 지금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명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못 받아요? 그래도 받아올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판례가 변경되어서 받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상으로는 더 간단해진 거예요. 1차 취득시효든 2차 취득시효든 언제 바뀌는 건 상관없다고요. 완성 전에. 기간 중에 바뀌는 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B번은 맨 마지막 뒷줄에요.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그다음 뭐라 나왔어요?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로 무효이다. 그러면 대의말소하고 받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이러한 경우에도 갑과 A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문제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뭐에 근거해서요? 불법행위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에 줄거두세요. 마지막에 C번 화살표에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알면서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D번은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준 경우 A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A가 갑에게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판례 제목을 한번 보세요. 판례 제목.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가,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완성자가 제3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에 넘어갔어요? 후에 넘어갔어요? 취득시효 완성 후라고 되죠. 등기 전에 이걸 보시면 안 돼요. 등기는 아직 당연히 안 된 거고, 완성 후에 제3자에게 등기가 맞춰졌다. 대항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이 됐어요.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파란 글씨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대상 청구인데 맨 밑에 화살표만 줄거두세요. 불능 전에, 그러니까 수용되기 전에 등기를 청구하였다면 대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청구권 나오려면 언제 등기를 청구했어야 돼요? 불능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수용은 불능에 그냥 예를 하나 든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똑같은데 갑이 등기되어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근데 이번에 수용된 게 아니라 얘가 얘한테 매매를 해서 등기를 넘겨버렸다. 그럼 누가 소유자가 돼요?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얘가 소유자가 돼버리면 이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가능해요? 불능해요? 불능이 된 거야. 그럼 불능이 됐으면 얘가 야 대신에 돈이라도 줘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대상 청구인데, 이건 지금 매매를 했으니까 대신 뭐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매매 대금. 야 등기 안 되면 대신 받은 매매 대금이라도 내놔. 수용됐으면 대신 나온 보상금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등기 청구가 언제 이루어졌어야 되냐면 불능 전에. 그렇죠? 그 얘기한 거고. 문제 좀 볼게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건 중요한데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심화과정 가서 볼 거고요. 문제를 볼게요. 294쪽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의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을이 갑으로부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X예요? 자, 지금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했어요. 근데 을이 아직 등기 안 했대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죠. 그럼 갑은 을에게 그 사용이익 내놔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우리 효과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할 권리가 생기니까 갑이 야, 왜 남의 거 불법 점유해 내놔라고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지료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도 없다라고 했던 거죠. 2번.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 갑은 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불법행위 책임 물어봤어요. 그럼 뭘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알고 팔았어요, 모르고 팔았어요? 첫째 줄 마지막에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병에게 팔았다고 되어 있죠? 알고 팔았어요? 옳은 지문이고. 3번. 이의 경우. 이의 경우니까 이제 병에게 등기 넘어간 거죠.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3번? 3번은 틀렸죠. 3번은 지금 병이요.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완성 전에 받았어요? 후에 받았어요? 완성 후에 받은 거죠. 그럼 자기 상대방이 아니니까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4번.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갑은 을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이지 불법 점유자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병과 통정하여 허위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완성을 했는데 얘 주기 싫으니까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장 매매로 등기를 넘긴 거예요. 이 등기 무효잖아요.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대위해서 말소하고 등기를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다 보셨고요. 297쪽 보죠. 자, 효과. 1번에 보면 괄호 1번에 등기 전의 효과야. 그럼 판례박스에 별표 2개 두세요. 제목에 보면 등기 명의는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뭐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냐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란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첫 1번 판례는 불법 점유를 이유로 철거와 인도를 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의 파란 글씨 보면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 보신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3번에)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 청구 방법인데 이건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이건 뭐냐면 갑이 등기를 했고요.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했습니다. 을이 병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어떻게 갑에게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병이 을의 완성을 자기가 직접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을의 완성을 대위 주장해야 되는지 이걸 묻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판례는 직접은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병이 을한테 이거 샀잖아요. 그럼 병이 승계하는 것은 점유 그 자체와 하자는 승계가 되는데 법률 효과는 승계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 효과라는 건 뭘 말하냐면 취득시효
완성이 되었다는 이 법률 효과를 병이 승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완성은 누구만 직접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을만 직접 주장하는 거지 병은 직접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얘랑 거래했으니까 을의 완성을 대위 주장해야지 직접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만약에 병이 스스로의 완성을 주장한다. 자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대위해야 돼요?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데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된 건 자기 완성뿐 아니라 을의 완성까지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교재를 좀 볼게요. 3번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하자만 승계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줄 거두세요. 그 점유로 인한 뭐가 승계가 안 돼요?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법률 효과가 바로 취득시효 완성 효과예요. 그래서 끝에서 셋째 줄 마지막에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대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취득시효익은 뭐 포기해도 상관없죠. 자기 마음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쓴 것도 좋은데 뭔 등기야. 안 받을게. 포기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포기하면 될까요? 완성 당시 소유자. 똑같아요. 셋째 줄에 볼게요. 셋째 줄에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무효 등기부 소유명의자에게 표시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 청구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포기를 해야 돼요. 자, 매수제의 사건이 있는데 을이 갑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취득시효를 완성합니다. 그러면 을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데 을이 갑에게 그냥 내가 살게 라고 매수를 제의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팔았으면 이 판례가 안 나왔겠죠. 안 팔어 이러면 안 팔어. 그러니까 을이 어라 내가 돈 내고 산다는데도 안 팔어? 그럼 나도 이제 안 사. 나 취득시효 완성했으니까 등기 그냥 내놔 라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네가 취득시효를 완성했어도 너 나한테 돈 내고 산다 그랬지. 그러니까 너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거야.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등기 줄 수 없어 라고 항변한 거예요. 그럼 우리 판례는 돈 내고 사겠다는 이 매수 제의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가 매수를 제의하는 것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허다하게 벌어지는 일이지 이것만을 가지고 시효이익을 포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등기를 줘야 되는 거죠. 팔 걸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게 매수제의 사건이에요.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매수제의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구 그렇게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후의 효과인데 동그라미 1번에 줄거두세요.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고 그래서 따라서 기존의 제한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거기까지 거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에 보면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그러니까 등기하면 소유자로 인정되는데 소유자로 인정되는 시점은 등기 시부터가 아니라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 자, 문제가 있는데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거 있죠? 취득시효 공부 엄청 열심히 해놨더니 문제를 이렇게 내고 그죠?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게 뭐겠어요? 점유 안 하는 거. 저당권 답은 저당권이고요. 그 5번에 성명불상자라고 되어 있죠. 성명불상이라는 건 그 이름을 모르는 거. 그죠? 누구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취득시효는 자기 것도 되고 남의 것도 되고 그리고 성명불상의자도 누구 건지 모르는 것도 가리지 않고 다 대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점 나오죠. 선점을 아까 보셨는데 1항을 볼게요. 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선점 어디서 나왔죠?
소유의 의사.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실익은 첫 번째 무주물 선점이에요. 선점. 무주물을 선점할 때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소유의 의사. 근데 이항해 보세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그러니까 선점의 대상이 되는 건 뭐만? 동산만 돼요. 근데 괄호 2번은 유실물 습득이야. 유실물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가 있는 거죠. 누가 잃어버린 게 유실물이잖아요. 그러면 유실물, 이거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도덕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그 물건 주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경찰관서에 제출하게 되면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를 해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요. 6개월 안에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주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뭐 달라고 해야 돼요? 보상.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안에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얼마라고요? 6개월. 6개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주운 거를 정 갖고 싶으면 가까운 경찰서가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6개월 안에 소유자가 안 나타날 수 있죠. 그럼 그게 내거 되는 거였죠. 그 253조에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하여 공고한 후, 자, 몇 개월에?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왜 동그라미 해두시라고 하냐면 원래 이게 1년이었어요. 1년인데 법을 개정해서 6개월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법이 개정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1년이 아니라 6개월. 뭐는 6개월이라고요? 유실물, 유실물, 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6개월 이렇게 해두시고. 법을 개정한 변경 원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이렇게 입법자들이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주인 찾는데 6개월이나 1년이나 의미 없다는 거야.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6개월.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장물이 나와요. 매장물. 매장물은 여전히 1년이에요. 자, 뭐라고 되냐면 254조.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공고한 후, 자, 6개월이 아니라 얼마요? 1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취득합니다. 자, 단서 조항만 좀 보세요. 그러나 발견한 곳이 타인의 토지나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경우에는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토지나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절반하여 취득한다. 그러니까 법이 지분도 규정했어요. 얼마씩이라고요? 절반씩. 그러니까 얘가 주운 게 남의 땅에서 매장물을 발견한 거면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절반씩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첨부인데 첨부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주에 첨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